네, 안녕하세요. 웹3.py 이더리움 인터랙션 발표를 맡은 최상현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하기 앞서 사실 웹3파이를 제대로 사용하기까지 사전에 필요한 지식이 너무 광범위해서 30분 발표만으로 모두 담아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주로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설명만 해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웨이브리지라는 크립토 기업에서 3년차 펀트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트레이딩 시스템 개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블록체인과 금융 데이터의 처리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는 파이썬으로 온체인 계좌 잔고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탈중앙화 거래소 수학거래 내역과 같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에 대해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3.py를 사용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로 중앙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탈중앙화라고도 하는데요. 한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과 체인으로 구성됩니다. 각 블록에는 여러 트랜잭션 정보가 담겨 있으며 각 블록은 해시를 통해 이전 블록과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을 일종의 체인 형태로 모든 거래 내역을 저장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컴퓨터나 장치를 말합니다. 각 노드는 블록체인 데이터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본을 바탕으로 거래를 검증합니다. 두 번째로는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하나로 묶은 단위로 각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해시, 거래 데이터, 그리고 시간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돼서 블록체인을 형성합니다. 트랜잭션은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로 사용자가 송금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할 때 생성되는 정보가 트랜잭션입니다. 또 이제 멤풀은 블록체인에 포함되지 않는 펜딩 트랜잭션들이 임시로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멤풀이 없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 멤풀을 통해서 펜딩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각 노드는 자신만의 멤풀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때 채굴자나 검증자 노드가 멤풀에서 이 트랜잭션을 선택해 블록에 포함시킵니다. 이 그림이 앞서 설명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매 시간마다 블록이 생성되고 이 블록 안에는 승인된 트랜잭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멤풀에는 처리해야 될 트랜잭션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노드들은 이 데이터를 전부 들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일종의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분산 DB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결된 DB에 대해 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서로 연결된 노드들이 가짜 트랜잭션을 멤풀에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악의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노드들은 이 트랜잭션이 올바른 트랜잭션인지 유효성 검증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 방식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POW나 POS 같은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블록의 유효성에 대한 합의를 하고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멤풀의 펜딩 상태로 있는 트랜잭션이 반영되어 거래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POW 작업 증명 방식은 주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채굴자 노드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얻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연산 자원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 작업으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흔히 말하는 채굴입니다. POS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더리움은 2.0 업데이트 이후에 기존의 POW에서 POS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일정 금액을 스테이킹한 노드가 블록 생성 권한을 얻게 됩니다. 지분에 따라서 블록 생성 권한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며
채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자원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 생성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미 바백에 10 비트코인을 보내는 트랜잭션을 작성하고 서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톰은 자신의 개인 키를 사용해서 트랜잭션을 서명한 뒤 이를 노드 1 네트워크에 전송을 합니다. 트랜잭션이 네트워크에 전송되면 노드 1이 트랜잭션을 받아서 자신의 멤풀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트랜잭션은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다른 노드로 전파가 됩니다. 노드 두 번째 노드와 세 번째 노드에서 이 트랜잭션 정보를 전달해 동일하게 트랜잭션을 자기 멤풀에 추가하게 합니다. 트랜잭션들이 멤풀에 쌓이면 이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채굴자나 검증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굴자 또는 검증자는 멤풀에 쌓여있는 여러 트랜잭션들 중 일부를 선택해서 새로운 블록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캔디데이트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록은 아직 확정된 블록이 아니라 검증과 승인이 되기 전에 잠재적으로 블록체인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블록입니다. 여기서 POW의 경우에는 채굴자 노드가 논스라는 값을 찾아야 합니다. 논스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값을 만들기 위해 무작위로 시도되는 값인데요. 목표로 설정된 난이도 값 이하의 해시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적절한 논스를 찾아서 목표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 값을 얻게 되면 채굴자는 이 블록을 네트워크에 제출하고 블록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블록이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POS 방식의 경우에는 작업 증명과 달리 스테이킹을 통해서 검증자가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POS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이 스테이킹된 금액과 무작위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블록을 제안할 검증자가 선택됩니다. 검증자는 멤풀에서 트랜잭션을 모아서 캔디데이트 블록을 생성하고 네트워크에 제출하면 이 네트워크의 다른 검증자들이 블록을 검증하고 충분한 검증인이 승인하면 이 블록이 블록체인에 확정되게 됩니다. 새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들은 노드들의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유효성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톰이 바백에 10 비트코인을 보내는 트랜잭션이 반영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신뢰할 수 없는 다수의 노드들이 합의에 도달하여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2.0으로 불리며 기존 블록체인에서 진화된 형태를 나타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디지털 통화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더리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뎁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블록체인을 구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계정 간의 자산 전송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비트를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송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자산 전송 플러스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을 전송하는 기능과 더불어 블록체인의 코드를 기록해서 이 트랜잭션이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 코드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펑션 A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컨트랙트 어카운트에 저장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의 노드들이 이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블록체인에 저장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런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간단한 암호화폐 전송뿐만 아니라 복잡한 금융 로직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차익과 같은 디파이 서비스를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EVM은 이더리움 가상 머신으로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VM은 모든 노드에서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상태를 관리하고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EVM은 여러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간단하게 버추얼 롬에 컨트랙트 코드를 보관하고 OS처럼 스택과 메모리를 이용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을 계산을 처리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VM은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하면서 연산에 따라서 그 필요한 가스를 소모합니다. 일종의 수수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스마트 컨트랙에 무한 루프 코드 같은 거를 심으면 모든 노드가 이 끝나지 않는 연산을 계속해서 가부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제출할 때 이 가스비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런 EVM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산된 환경에서 일정하게 스마트 컨트랙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에는 두 가지 계좌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소유 계정 EOA로 개인이 보유한 계좌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컨트랙트 계정 CA로 스마트 컨트랙에 배포된 계정입니다. 스마트 컨트랙은 컨트랙트 계정에 배포되며 EOA에서 트랜잭션을 통해 이 스마트 컨트랙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EOA to EOA는 이더리움 전송이나 간단한 메시지 전송을 하면 개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있고, EOA to CA는 스마트 컨트랙을 호출하는 트랜잭션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추가한 부분인데 복잡한 트랜잭션인데 대부분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EOA가 CA를 호출하면 이 CA가 또 다른 CA를 호출하는 등 복잡한 트랜잭션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CA가 다른 CA를 호출하는 트랜잭션을 인터널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스마트 컨트랙 스크립트 예시입니다. 이 코드는 솔리디티 언어로 작성되었고요. stored data라는 값을 저장하고 그 값을 가져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이벤트라는 객체를 정의하고 이미 코드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블록체인의 컨트랙트 로그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이 컨트랙트가 실행될 때 마다 이제 로그를 남기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할 때 이런 로그 데이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디티 통해서 페이어블이나 트랜스퍼 함수 통해서 이더리움 전송과 같은 자산 전송 기능도 상당히 간단하게 코드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솔리디티 코드는 컴파일러를 통해 EVM에서 실행 가능한 바이트 코드와 그리고 ABI로 변환이 됩니다. 배포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런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하고 블록체인의 바이트 코드를 기록하고 또 이제 배포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ABI가 필요합니다. ABI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함수와 이벤트를 정의하는 표준 데이터 구조입니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ABI를 사용해서 스마트 컨트랙의 함수를 호출을 하거나 이벤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로우 데이터는 바이트 코드로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사람이 읽을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ABI로 디코딩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됩니다. 이 ABI는 보통 이더스캔이라는 블록체인 탐색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인데 온체인 데이터 분석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인코딩된 바이트 코드를 전부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디코딩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각 스마트 컨트랙트 ABI나 그 배포된 컨트랙트 솔리디티 코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사가 제공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좌를 검색해서 어떤 트랜잭션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기록들도 볼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션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처리 쪽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블럭이랑 트랜잭션 리셋 데이터에 대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더리움 블록의 로우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주로 블록 검증을 위한 데이터가 주를 이룹니다. 블록 넘버 같은 경우에는 170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1700만 번째로 생성된 블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 데이터나 트랜잭션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유니크한 해시값을 갖고 있어서 이 해시값을 통해 블록이나 트랜잭션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는 해당 블록이 생성된 시간을 나타내고 이 값을 통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처럼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스는 해당 블록에서 승인된 모든 트랜잭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가 트랜잭션 데이터인데요. 각 트랜잭션에서는 고유한 트랜잭션 해시값, 그리고 트랜잭션이 포함된 블록의 해시값, 통신자 어드레스, 수신자 어드레스, 가스 가격, 그리고 호출한 컨트랙트 메서드 인풋과 같은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롬은 이제 송신자 계좌 EOA를 나타내고, to는 프롬에서 만약에 이더리움을 보냈다면 이제 EOA, 그리고 컨트랙트를 호출했다면 이제 to가 C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컨트랙트 ABI를 통해서 인풋을 디코딩하여 어떤 메서드와 그리고 파라미터에 어떤 인자들이 들어갔는지 디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되면 그 결과로 트랜잭션 리시트가 생성이 됩니다.
제출한 트랜잭션의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영수증에는 트랜잭션 해시 그리고 사용한 가스, 상태, 로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트랜잭션 성공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트랜잭션 리시트 안에 그 로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들도 ABI를 통해서 디코딩을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많은 다른 가상화폐를 구현할 수 있는 ERC2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ERC20 토큰은 이더리움 내에서 구축된 가상화폐의 일종의 표준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RC20 토큰은 동일한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송이나 승인, 조회 등의 기능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쉽게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ERC20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이제 함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트랜스퍼나 밸런스 오브 같이 잔고를 가져오거나 다른 계좌에다가 전송을 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고, 또 이제 데시멀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정수 연산만 가능해서 소수점에 대한 처리는 이 데시멀스를 이용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직접 보시면 내가 1이더 보냈는데 막 엄청 많은 이더를 보낸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 값은 데시멀스를 적용해서 실제 값을 계산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의 데시멀 승을 나눠줘야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어마운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ERC20 토큰 전송에 대한 내용인데, 만약 페페코인을 다른 계좌로 전송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EOA에서 EOA로 페페코인을 전송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EOA가 페페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트랜스퍼 메서드를 실행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메서드는 통신자의 잔고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컨트랙트 내부 장부 데이터를 수정해서 토큰 전송이 완료됩니다. 이게 기존 이더리움 전송이랑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온체인 데이터 처리할 때 프롬 계좌만 트랜잭션에 찍히고 투 계좌는 컨트랙트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실제 수신 계좌에 대한 정보는 로그를 통해서 따로 처리해야 알 수가 있어서 이 작업이 좀 번거롭습니다. 네, ERC20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좋은 예시가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가 ERC20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유니스왑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각 토큰의 잔고 확인이나 토큰 승인, 전송 기능과 같은 것들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니스왑에서 A에서 B 토큰으로 스왑을 했을 때 플로우를 나타내는 예시입니다. 만약에 100USDC를 100다이라는 토큰으로 스왑한다고 했을 때 유니스왑 라우터가 해당 토큰에 대한 유동성 풀에 컨트랙트를 호출하고 유동성 풀 컨트랙트가 각 토큰의 컨트랙트의 트랜스퍼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스왑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온체인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스왑 거래의 흐름을 전부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니스왑 라우터부터 풀 그리고 ERC20, ABI 모두 갖고 있어야 이 한 스왑 액션에 따른 로그들을 전부 디코딩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온체인 거래의 흐름은 앞서 소개드린 이더스캔 통해서 비교적 간편하게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내용 바탕으로 웹3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더리움과 인터랙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웹3파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파이썬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스마트 컨트랙터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웹3파이는 이더리움 외에도 BSC나 폴리곤, 플레이튼과 같은 EVM 호환 네트워크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개발을 하면 다른 EVM 블록체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통신하려면 RPC 노드 제공자가 필요합니다. 직접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서드파티 서비스를 사용해서 노드에 접근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퓨라나 알케미 그리고 앵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웹3파이 라이브러리가 송진하는 그림을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웹3파이 이용해서 이더리움 노드와 연결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웹3 인스턴스 생성한 다음에 그리고 RPC URL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나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으면 로컬 호스트 같은 그런 URL 입력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지 커넥티드
그 메서드를 호출하면 true, false로 이제 연결이 됐는지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블록 넘버 어트리뷰트 호출하면 최근 블록 번호 가져올 수 있어서 이런 거 이더 스캔이랑 대조해 보면서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 데이터를 가져오는 메서드인데, 이렇게 블록 아이덴티어를 레이티스트로 하면 가장 최근 블록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숫자를 입력해서 해당 넘버를 가진 블록의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 get 트랜잭션은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져오는 메서드인데, 그 앞서 말했듯이 트랜잭션 해시 같은 경우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특정하고, 그리고 또 get 트랜잭션 메서드로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시 블록 해시나 블록 넘버, 그리고 인풋이나 프롬프트 같은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리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잭션 해시를 통해 가져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로 나오는데, 여기서 로그스라는 키를 통해서 해당 트랜잭션을 통해 발생된 모든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ABI를 통해서 이를 디코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컨트랙트 어드레스와 그리고 컨트랙트 ABI를 통해 컨트랙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 프로세스 로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트랜잭션 로그를 전부 디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더리움 밸런스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네, 겟 밸런스랑 이제 블록 넘버를 통해서 해당 블록에서 이더리움 잔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쉽게 호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펑션을 실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뭐 ABI나 아니면 컨트랙 어드레스 미리 준비해서 인스턴스 생성하고, 그리고 또 트랜스퍼라는 함수를 실행하려면 이런 식으로 from, nonce, gas나 이제 필요한 가스 양 같은 데이터 넣어서 트랜잭션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출한 트랜잭션은 이제 리턴 값으로 트랜잭션 해시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영수증 트랜잭션 리시트를 계속 폴링하면서 그 거래가 완료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블록체인과 인터랙션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블록이 한번 생성되고 추가한 후에도 그 블록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가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체인 재구성 리오그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블록이 메인 체인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체인에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분산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동시성 문제로 인해 약간의 싱크가 안 맞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통상 12.8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블록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서 미리 체인이 구성되는 상황을 대비하는 방어 로직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무했을 때 느꼈던 부분들인데, 웹3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데이터 처리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웹3 네이티브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이기도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SDK나 프라이빗 처리 같은 경우에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트레이딩 익스큐션 하는 부분은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노드 서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로우 데이터만으로는 분석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더스캔 쪽을 자주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미 온체인 흐름을 다 파악하고 인터랙션하는 모든 컨트랙트와 ABI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기본이고, 대배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와 같은 정보들을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하는 덱에 대한 도큐먼트를 잘 찾아보시고, 어떤 데이터 가져올지에 대한 것은 리서치가 선행된 뒤에 개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했던 블록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롤백을 한다던가 아니면 업설트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방어 로직을 미리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